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한가에 검은색 차량들이 나타납니다. 박성재, 이상민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이 모인 겁니다. 김 전 수석은 내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독대 사실을 부인하다 CCTV를 제시하자 독대 당시 대화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분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수석이 독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밤 11시 4분부터 13분간 만났다는 겁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40분가량 지난 때로 국회 정치활동금지 등이 담긴 포고령이 나올 무렵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항소이유서에 독대 당시 김주현 전 수석에게 반대 세력을 처벌하는 근거법인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국가안전관리법은 유신 때 국가보위법,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당시 국가안보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안전관리법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등장합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이틀 전에 계엄을 결심했다고 봤지만 내란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했고 2024년 5월 김 전 수석을 임명한 것도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는데 김주현 민정수석도 가능성이 있다. 김주현 민정수석 위에 정상면 총장이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이걸 지휘해서 김주현 민정수석이 최대치의 그 끝단에 있는 이득을 봤다? 거기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있어요. 여기 민정실이 나중에 윤석열이 처음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끝단에 이제 부활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김주현에서 끝나면 낫겠다라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꼬리 자르기가 되면 안 돼요. 늘 하는 말이지만 발본색원에서 뿌리를 뽑아야지. 예.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제 이제 취재원들 취재를 해보면 그림을 이제 넓게 보고 가는 거죠. 지금 사실은 취재원들이 말해준 거는 기자들한테도 거기까지 보면 안 된다. 물론 이건 가정이지만, 그죠, 추정입니다. 다만. 왜냐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수사를 하다 보면 예. 나오거든요. 근데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비아폰 소통한 거 아니야? 이런 문제제가 있었을 때 다들 소설이했어요. 초반에 무슨 검찰총장이 그런 강 큰 짓을 하겠냐? 예. 강 큰 짓 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우리가 이 추정의 범위에 넣고 수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취재원이나 이제 검찰 쪽 얘기 나온 거고, 저는 이제 이 오케스트라의 이 작동 원리를 보면 타이밍과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의심을 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제보나 뭐 여러 과정의 문제는 있지만 이게 엄밀히 말하면 과정은 또 과정대로 책임질 사람 책임지면 되지만 저는 달을 가리켰을 때 달이 없어지면 안 돼요. 손가락은 잘못 가리킬 수 있죠. 그것대로 책임지면 되는 건데 본질은 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이런 진짜 초유의 사태가 났는데 단 한마디가 없습니다. 예. 예. 형사소송법 66조를 틀어가지고 판사가 나를 때려 바꾸거든요. 자기가 입법기관입니까? 법에 나와 있는 걸 왜 자기가 틀어서 풀어줍니까? 근데 그걸 풀었는데 이제 푸니까 그러면 두 번째 허들이 있는 거예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급심이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선회하자면 지기현 판사는 그런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여러 설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이 오케스트라 중에 PD게임, 죄수의 딜레마처럼 방을 가둬놓고 따로따로 연락을 한 거야. 지판사 고민되지. 이거 그냥 시간으로 해. 60조. 예, 그리고 이거는 원래 피고인이 이익으로 가는 거야. 법의 정신은 라틴 넘버 쓰면서 이게 날로 된 게 잘못된 거지. 그러면 뭐 잘못됐으면 검찰이 알아서 반발하겠지. 그렇죠. 이렇게 자네가 이제 풀어줘도, 직원한테는 예, 자네가 이렇게 얘기할 풀어주고 건데. 그럼 저는 혹시 나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네가 풀어주면 즉시항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명분도 네. 챙기고 실력 챙길 수 맞아요. 있어라고 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멘트를 주고 칸막이 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딱 넘어가잖아요. 심우정한테 비아폰으로 전화해요. 야, 지기현이가 그거 취소했다. 풀어줘. 즉시항고 포기해. 그럼 딱딱 떨어지죠. 이게 오케스트라로 여러 명의 의사타진을 시간차 공격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시나리오예요. 그 위치에 있을 법한 사람이 이제 민정수석과 정상명 전 그렇죠. 검찰총장의 김주현까지는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네. 사람으로 나왔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민정수석은 비아폰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비어폰 까보면 그럼 뭐가 더 막 나오겠네요. 이건 통신 기록 이제 내용까지는 안 나오는데 진술을 통해서 그 시간대와 만약에 비아폰 서버를 확보했기 예. 때문에 그 당시에 몇 통화했는지 이걸 한번 다 따져볼 필요가 있고, 예. 사실 이 사람들 지금 이름 거론된 사람은 저는 그래 봐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은
냉정히 말해서 만약에 이번에 이 파동에서 뭐 4인 해동원이 낭설이다 어쩌다 좀 예. 억울하잖아요. 핸드폰을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렇지. 네, 그래서 그 기간만 좀 보자고요. 네. 통화 안 했으면 끝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 뭐 좀 시원하게 한번 핸드폰 제출하시고 예. 굳이 내용까지 포렌식 안 할 테니까 통화 기록이라도 이번에 거론된 사람 다 뭐 김충식 씨 예. 예를 들면 억울하다면 정말 억울하다면 말로 할 게 아니라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거는 제기했다면 그거는 의혹 제기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근데 여기에 집중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란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완벽하게 엎어치게 하려면 휴대폰 제출해서 그렇죠. 내용 내면 더 완벽하게 그러니까요. 찍어 누를 수 있잖아요. 예. 왜 못 냅니까? 못 내는 거예요. 더 큰 소리 낼 수 있죠. 그렇죠. 핸드폰 내고 이거 봐라 아무것도 네. 없지 않느냐. 제가 할수 만약에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으면 내 1년치 보라고 내줬을 거예요. 내가 진짜 떳떳하다면. 그러면 완전히 상황을 장악해버리죠. 그러니까요. 왜 못 낼까요, 근데? 왜 못 낼까요?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해요. 진짜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좀 대놓고 물어봤을 때 속 시원하게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도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요. 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법원이 사회에 앞으로 나서는 경우는 드물지만 지금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을 의심하고 사법부를 흔든다며요. 사상 초유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예. 사상 초유니까 사상 초유에 맞게 기자회견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네, 30분만 합시다 진짜. 예. 네, 문장 하나하나 물어볼 테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법원 최초로 날짜와 시간 개념을 섞어가지고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는 그 결정 있잖아요. 그 결정이 지기현이 기상천외한 논리를 개발한 것처럼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한 10년 15년 전쯤부터 원래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그게 유명한 떡밥이었어요. 이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 순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설이 있었어요. 학계에서 이미. 그래서 싸웠어 막. 예. 교수들끼리 이론적으로는 싸우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싸웠어요. 맞아요. 학계에서 논쟁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잊혀졌어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떠들 수 있어요. 법이 잘못됐다고. 그럼 예.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 거지. 법은 그대로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기현에게는 풀어주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문 다 기자들한테 나가는데 뭐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소스를 누군가가 주지 않았을까. 요거 어때? 요거 한 10년 전부터 유명한 떡밥인데 요거 적어가지고 하면 어때? 그럴듯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기위원도 그 말씀대로라면 네. 그 단독으로 그걸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그 제공을 받았을 것이다. 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누군가한테 네. 또 연락을 받아서 소통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에 그게 하나 합리적인 추론이죠. 예. 끝에 하나 공수처 수사 권한 조금 의문스럽다 이런 거 하나 아사모사하게 하나 적어줘. 아 왜냐하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하냐면 지기현의 그 결정문을 보면 단언적 판단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예요. 나는 의문이 있는데 요거는 판사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밀어 상급 법원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지 논리에도 자기가 쓴 문장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보적 판단했다는 게 중요한 추론의 근거일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비화폰도 좀 털어보고 이제 나와서 조사했으니까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도 이제 화살이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이런 될것 논의를 같고. 쭉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예. 이래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내란 재판 하는데 그냥 우리의 그냥 추정이긴 하지만 온갖 사람들이 입을 다 대고 온갖 작업이 다 동원이 되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법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무슨 공신력 있는 재판이 진행이 되겠어요. 이 중요한 재판에 참 그리고 뭐 재판부도 공신력 있게 구성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근데 네.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위험할 뻔한 그렇죠. 사건이고 나라가 무너질 뻔한 사건인데 또 그 추운 겨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맞아요. 거리에서 벌벌 떨면서 네. 겨우겨우 여기까지 끌고 온 사건인데 그냥 시험만 통과해서 판사된 한 분이 왔다 갔다 함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께서 고생하신 게 그냥 한꺼번에 좌지우지된다는 게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좀 예. 공신력 있는 재판부 예.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진짜 국민의 그냥 좀 상식 공정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편파적인 재판이 예. 아니라 정말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이건 오로지 법률과 양심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선입견이나 아니면 자신의 사회적 경험이나
자신의 감정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철저하게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가지고 이 사태를 판단할 공정한 전담 재판부에 대한 기대가 저는 우리 기자님 말씀 듣고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그 생각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오해받을 만한 그런 구석은 아예 없앴잖아요. 그 재판 임명과 관련해서도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놨으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정말 그래요. 우리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요. 본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갖고 판단하라. 이게 독립의 의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은 뭐냐? 외압받지 말고 자신의 선입견에도 굴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에도 굴하지 말고 자신의 정치적 편견에도 끌리지 말고 아침에 집에서 욕먹고 나왔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도 그렇게 감정에도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본질은 이거예요. 근데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된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담재판부 얘기 나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계엄 직전에 안가 비밀 회동에 관련돼 있는 그런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금 당시에 이 안가에 잠입 취재를 하고 있던 JTBC 기자의 블랙박스까지 이제 제공하겠다 이러면서 상당히 뜨거운 이런 그런 화두로 올라왔고 내란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이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취재한 내용도 조금만 풀어주시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것은 비상계엄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저녁에 저 모였다. 김전민 정수석, 박성재 법무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장관이 모였다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보도했던 것은 그날 저녁 모임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빠진 모임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것은 삼각지에 있는 안가였다. 오. 거기에 구체적으로 수육이 배달까지 되었다라는 예. 것을 이제 전원을 통해서 예. 이중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소 고발이 들어오지 않은 걸 보면 어제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그 대통령실에 고발되기 때문에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고발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고발을 하지 않는 이건 고발해가지고 입증하려면 엄청난 일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스픽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보도를 보지 못했던 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온 이야기는 안가 비밀 회동 전에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12월 3일 비상계엄 전에 만약 모였다면 왜 안가에서 모였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안가 비밀 회동 그 직전에 계엄 직전에 또 안가 비밀 회동이 한 번 더 있었다. 그렇죠. 썰은 있었는데 이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확인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는 건데 예. 그러면 12월 3일 비상계엄 하기 전에 비상계엄에 대비한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안가라는 곳이 어떤 겁니까? 대통령의 허락이 없어서는 쓸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허락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김주현 수석이 만약 주도해서 거기에 모였다면 내일 저녁 10시 30분을 기해서 비상계엄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했다면 만약 했다면입니다. 그러면 누구까지 공모해서 지금 이 불법 내란 계엄을 만들었느냐.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김용현하고 둘이서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자 그날 발표하는데 그 전까지 아무도 몰랐고 그날 저녁에 써야 전화를 다 받았다고 하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모자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라는 생각 하나. 예. 두 번째는 감옥도 많이 가겠구나. 감옥도 생각보다 많이 가겠구나. 예.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후자는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죠. 전자는 치밀한 계획으로 하나하나를 따져서 완벽하게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구나. 그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10시 반이라는 시간은 계엄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시간인데 윤석열 쪽에서 보면 네. 그 시간을 택시는 누가 했느냐? 요거는 제가 또 질문으로만 남겨놓겠습니다. 택일까지. 지금 저는 이 안가 비밀 회동의 중심에 김주현이라는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안가 비밀 회동은 3번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JTBC 보도가 됐던 게 한 번이 있고요. 예. 저희들이 단독을 해서 그날 저녁에 삼각지? 삼청동향이고 삼각지에도 안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건 일단 확인이 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질의는 했습니다. 질의했고요. 노정민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있었고 오늘은 지- 지금은 그 직전, 전에 했다. 그 전에. 확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설이 있다는 전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럼 확인된 2개에는 김주현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김주현 민정수석을 사실상 이 비밀 회동들을 주도한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주현 민정수석이라고 쓰고 김주현 집사라고 읽는다. 그렇죠. 예, 집사예요, 집사. 제가 보기에는 각종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민원을 법적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된 게 7월 달에 비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게 있었잖아요.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저기 김건희하고. 예.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김주현한테 일반 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한 10초 걸려요. 예. 그 추정키로 야 우리 와이프가 전화 곧 한대 하고 끊어요. 아, 그다음에, 그 정도? 예. 그다음에 비와폰으로 김건희가 김주현한테 전화를 해. 그게 한 맞아요. 13분인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어떻게 포토라인에서 그때가 도이치모터스 검찰 조사하는 거 그거 네. 관련해서 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김주현이 전화를 끊고 3분 뒤에 다시 김건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 10여 분 또 통화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김주현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다 해결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요 상황 하나 있고 10월 달에는 또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김주현하고 비와폰으로 전화 통화한 거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11월에 지금 이게 그 말씀하신 게 뉴스토마토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11월 26일에 지금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복형 금감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4명이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4명이 만나서 뭔 얘기했거든요. 그날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거부권 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복현은 뭘 했느냐? 그러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계속 이제 야당의 질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추정키로 김건희가 한 게 도이치모터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그렇죠. 있어요. 우리 기술도. 그 의혹이 나온 상황이니까 이들이 만나가지고 김건희에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니냐. 제가 말했듯이 김주현은 집사였다 그냥. 이렇게 추론이 돼. 여기에서 이제 비상 개헌까지 나왔는지 여부는 아직은 좀 유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심증은 있지만은 확증이 아닌데. 그런데 11월 26일이니까 비상 개헌 한 8일, 7일 전? 7일 전이죠. 7일 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월 1일 날 예. 비상계엄 이틀 전이잖아요. 예. 윤상현이 안가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이랑 독대를 해요. 예. 그래서 그날 만나서 뭔 얘기했느냐 모르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만나가지고 비상계엄을 이미 논의를 한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윤상현은 왜 불러? 모르겠어요.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윤상현하고 하고 추경호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요. 국회에다가 미리 알린 거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네. 추경호한테 그날 또 뭐 원내대표랑 대통령이 가끔 이제 전화도 하면서 하지만은 비상계엄 이틀 전에 추경호한테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틀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비상계엄이 터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여기서 얼마나 더 이 연관성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연관성들을 찾아내는 거는 특검의 몫이다 지금.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하기는 거의 대놓고 네. 집사인 김주현이 이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가지고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모든 그런 리스크를 해결하려고 안가 회동을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계엄으로 간 거 아니냐는 그런 그림들을 갖다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김주현 수석이 아마 사실 고백, 진실을 밝히는지 아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김주현 수석은 이랬을 겁니다. 제가 주변에 김주현 수석을 아는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논리 기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그 논리를 어떤 방향으로 펼치도록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어쨌든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법적 정당성. 그러니까 자 국무회의에 결의가 없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해놓고 사후에 이렇게 그 서명을 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문서 작성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왜냐하면 사후적 행위라도 사전에는 이것이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인데 그것은 심리적으로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인을 받아도 문제없다라고 법적으로 해석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야 이거 받은 거 아니냐라고 뭉개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방식이었을 것이고 저는 김주현 수석이 이 상황에서 가장 충실하게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검을 부결했기 때문에 대체 개혁을 했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에 대한 뭔가 정보를 가지고 교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다. 김주현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던 이제 집사였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밝혀졌다. 그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주현 수석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어디까지 밝힐 것이냐. 본인이 밝히지 않더라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 김성국 평론가님. 예. 김주현이 다 밝힐 수도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특검에 나가면 이병철 변호사가 누구보다 원 장관을 잘 알아요. 다 밝힐 거래요. 예. 그분은 실제로 입이 어떨 때는 아주 가벼워지는 분이라고. 아니 질문을 예. 좀 주관적으로 안 해주시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한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저도 제가 취재한 바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 그분의 성향이 좋다 안 좋다 호감 비호감을 떠나서 예. 살기 위해서 일단 가면 다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머리 좋은 분이 모든 걸 다 숨기고 가서 자신에게 남을 이익은 중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경감을 받으려면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되 누구의 지시로 이것을 실행했느냐라는 것이겠죠. 김전 수석이 실제 이제 조사받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겠죠. 영원히 본인이 입을 닫고 국가공무원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이런 불법 행위를 통해서 징역이 예를 들어서 20년 나온다? 징역 삽니까? 이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감방에서 탈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진실을 고백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갔던 수없이 많은 장관급 인사 대통령실에는 그러면은 비서관은 없고 행정관은 없습니까? 이 장면을 목격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과 진술을 할 때 모두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함구한다, 묵비권 행사한다,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의 문은 이미 열렸고 각자의 몫은 다르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많은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로 본다면 하나하나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조언은 김주현 수석님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라고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원 검사를 뺐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원모 전 검사를 넣었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원모 비서관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아닙니까? 재취업도 쉬워요, 이쪽은. 바로 또 대통령실에서 받아주고. 그리고 이분은 또 개인은 아니지만 부인이 그 1호기를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 탑승을 해서 스페인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지인을 탑승시킨 지인인데 뭐 어떤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아직도 규명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는 게 검사적 소견에서는 좀 어떠세요? 이게 아니 공직기강 비서관을 이런 하자 있는 분이 맡아도 될까요? 이 영이 설까요? 아니 제가 근데 이제 대변인 자격으로 나와서 그 부분은 좀 인사권자의 뭐 고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심이 있었다.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을 밖으로 뺀 건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무슨 연구위원인가로 빼서 논문 검색하고 논문 쓰고 있잖아요.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예. 재판에 대비해라 라고 해서 연구직으로 돌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논문 써갖고 여기저기 막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논문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김계환 사령관이 해병대 김계환 유인됐잖아요 사령관이 이번에 사령관으로. 아니야 김계환 사령관이 옆으로 빠진 거 아니야? 임성근 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 무슨 네,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논문 쓰고 무슨 뭐 현장 지휘 책임자 무슨 책임자의 뭐 무슨 책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논문 찾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학급하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재판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네.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도 예. 재판 대비하라고 옆으로 빼신 게 아닌가. 빼줬다. 예. 일단 정치적 부담을 좀 더는 측면도 예, 있을 예. 거고 분명히 눈에 너무 보이니까.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나가서 재판 대비해라. 네.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 대통령실이 그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서 맥락상 네.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원모를 복귀시킨 거 그리고 그 앞에 네.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한 거 이게 이 정권과 대통령은 변할 생각이 없구나 검찰에 대한 그립을 유지하면서 이대로 가겠구나 네. 믿을 건 검찰밖에 없구나 네. 이런 결론을 다시 재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김주현 수석을 임명한 것은 검찰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실 그분이 뭐 검찰에서 법무검찰에서 뭐 고위직을 두루 지내신 분이고 네. 사실 뭐 이게 내부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분으로 성품으로 평가받으신 분이긴 합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요. 예. 뭐 그렇기는 한데 예. 일단 뭐 발탁 명분은 뭐 민심 청취였지 않습니까? 예. 그걸 뭐 굳이 검찰 네. 고위직 출신을 가지고 무슨 민심 청취를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고 예. 사실상 그 제일 중요한 임무는 그럴 겁니다. 뭐 이른바 그 기역으로 시작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기억이요? 예,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기역으로 시작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예. 국정원, 국정원, 네. 감사원, 감사원, 경찰, 기무사 그러네. 다 기역자로 기억이네. 공수처도 있네요. 공수처 맞다, 공수처.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건 아닐 텐데 하여간 그런 좀 그 이른바 권력기관이라고 이렇게 예. 꼽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좀 그립을 좀 강화하겠다. 그게 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그분이 또 주로 검사들의 인사를 관장하는 검찰과 검사로부터 시작해서 검찰과장, 검찰국장 네. 그리고 그 검찰 인사의 좀 실무 책임자격인 법무부 차관까지 이렇게 두루 거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좀 인사통인 거죠. 네, 인사통. 인사라는 게 참 그 오묘한 것인데 네. 그 오묘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가 좀 기대가 된다. 좀 지켜보자. 좀 그런 생각이 있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민정수석을 부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 관전 포인트가 조금 달랐는데 네. 과연 이거 발표를 하면서 이제 특감반을 부활할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관심사였거든요. 아, 예. 거기 용산에 앉아가지고 무슨 민심 청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외근을 해야 이게 좀 얘기도 주워 듣고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것도 취합을 하고 하는 예, 것인데 밖으로 도는 분들은 결국 특감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부활하는지 마는지에 네.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예. 그것도 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예. 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별감찰관도 아직 임명 뭐 그게 전혀 없고 그거 말고 비부속실도 이제 전혀 없고 그리고 민정수석실 안에 특감반도 예, 그렇죠. 구성이 한다 만다 아무 얘기가 없고 조용히 뭐 이게 그냥- 설치했을 수도 있고 예. 뭐 아직 뭐 미정인 상태일 수도 있는데 예. 사실 뭐 역대 뭐 민정수석들의 좀 이른바 잔혹사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걸 예. 보면은 사고는 특감반에서 먼저 터지거든요. 그래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그게 사실 좀 제일 궁금했는데 네. 언급이 없어서 좀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자 중에 국세청도 있네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예, 국세청도 있네요. 진짜 기억이 세구나. 예. 일부러 이렇게 진. 그러니까 다음에는 뭘 권력기관을 만들 땐 기억자로 시작하는 걸로 만들어야 되나 아, 봐요. 취재 편의점 간판을 바꿔야겠다. 기억자로. 장윤선의 기억 취재 편의점. 편의점. 예.